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추가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4849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2829를 돌파하자마자 리테스트가 먼저가 아니라 40K대의 돌파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서 45K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추가하자면 2829에 대한 리테스트보다 49K가 아니라 59K가 먼저 올 수 있다. 22년 4월의 고점 이 48K는 하락장의 시작을 확실히 컨펌한 지점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주요 레벨들 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 바닥까지의 상승이 논스탑으로 단 한 번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게 맞아요. 49는 중요한 레벨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큰 되돌림에서 반감기 사이클 고점, 저점이 컨펌이 되었을 때 찐 상승이 나오기 전에 프리불은 고점에서의 저점의 되돌림에 618 구간을 터치하고 일단 한번 눌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그랬고요. 마찬가지였고 618 터치하고 살짝 눌린 후에 찐 불장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당시 제가 28K에 있을 때, 2달 전 비트코인이 28K대에 있을 때 2019년의 고점과 2023년의 고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가 고점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되돌림이라는 게 시작도 되지가 않은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도 오지 않고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당시 나스닥과 S&P 500을 설명드리면서 둘 다 618을 터치했다.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의 그 큰 흐름에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코인 쪽으로 흘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비트코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 차례 설명드리기도 했고,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고 분석을 할 줄 아는 그 분들이라면 그러한 이유로 4849를 보고 계실 거예요. 두 가지일 겁니다. 계속 이 돌파 이후에 2928을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다 올라왔으니 이제는 오히려 4948까지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나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었죠. 49K가 아니라 59K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일단 멤버십에서는 우리가 45K에 도착하고 나서의 약간의 눌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두 번의 LTF상의 바닥에서 진입을 오히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LTF상으로 꺾이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44K를 돌파하게 되면 47K 때까지는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47K를 돌파하게 되면 그 종착역은 4849가 아니라 55K 이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장 S&P 500과 나스닥 차트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점을 21년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굉장히 커요. 딜레이가 있고요. 당연히 비트코인과 그 이제 미장의 관계에서 올해 7월에 나스닥이 도착했던 그 되돌림의 구간을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연말에 도착을 거의 했습니다. 도착 직전이에요. 현재 나스닥과 S&P 500은 69K를 넘어섰죠. 그저께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으로는 일단 한번 추세가 꺾였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서포트를 받고 로우와 하이를 다시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리만 지켜준다면 이 눌림은 매우 큰 알트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속도, 빨리 내려온다, 아니면 분위기, 뉴스 이런 거에 휩싸이지 마시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 레벨을 이탈하느냐,
혹은 지켜주느냐가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준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확실하게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그냥 알트 들어가기만 하면 펌핑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 자체의 진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조금은 볼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볼 줄 알든 모르든 누굴 참고하든 이 비트코인 차트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그 알트들을 추가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데 아무 기준 없이 알트픽만을 자꾸 찾아서 헤매시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언제쯤 떨어질지 그리고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추매를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LTF상에서의 비트코인은 주 레벨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유지만 해준다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알트장 토탈3가 출발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일단 LTF상으로는 요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비트코인이 굳이 뭐 추가 상승이 4.7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떠나서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49K가 아니라 59K일 수 있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5K가 고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지금 이미 다 팔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매매를 안 하겠지. 숏을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다 팔고 관망만 하겠지.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눌림에서 40, 41에서도 단타 매매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더가 12월에만 최근 일주일간만 한 두세 번 기회를 줬어요. 추가적으로. 뭐 저희 회원님들은 이건 거의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결국 2600 부근을 터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 BTC 차트도 수렴의 끝에 와 있고 이건 머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로도 큰 상승이지만 결국 토탈3의 좀 폭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아직 일봉 마감이 중요한데 위에서 마감은 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55가 되든 59가 되든 뭐 48, 49가 되든 여러분 여기서의 눌림이 결국 2928을 한번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 초가 됐든 뭐 반감기 직후가 되든 감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59K까지 간다?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9에서 29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50% 하락합니다. 알트코인은 저 정도면 마이너스 99%가 되죠. 정말 곡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 붓다빔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저것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그게 뭐예요? 바로 숏포지션이에요. 선물은 위험하다. 현물은 안전하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리지만 현물은 안전해서 21년, 22년, 23년 이 3년간 마이너스 80%, 90% 먹고 손절하냐고요. 현물로 큰 손해 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1억으로 내 전체 시드를 투자하는데 선물 투자로 1억을 다 몰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물은 그게 돼요. 1억을 다 갖다 박는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되면은 사정이 생기고 멘탈이 털리니까 손절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투입 비율이 다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선물 거래라는 건 손절가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은 손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몇십 배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의 회원님들에게도 저는 보통 10배율을 기본으로 보통 좀 낮게 갈 때는 5배율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데 1배율이나 2배율로 숏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을 먹는 거야. 아니면 100%를 먹는 거라니까? 여기가 돌파되면 스탑을 하면 되는 거야. 올라갈수록 낙폭은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고점에서 모두 다 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올라갈수록 69K를 넘어가지고 이번 반감기 고점 뭐 100K든 뭐 그 이상을 원할 거잖아요. 다 안 팔 거잖아요. 여기서 50%가 하락이 되면 알트는 마이너스 90이 되면 감당이 되시냐고요. 그것을 해칭할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며칠 뒤가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